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지금 방금 앞에서 정현수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지금 정현수 박사님이랑 같은 팀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전달받기로는 대학원생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앞에서 정현수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출연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들처럼 이렇게 한 분 한 분 독립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저희처럼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같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항우영 같은 데는 더 심하죠. 항우영 같은 데는 거의 팀 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느낌이고, 재료연은 그래도 조금 자유도는 있는 편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같이 일했을 때 시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같이 일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발표를 준비할 때 이거를 어떻게 나눠서 발표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 왜냐면 저희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네 거 내 거 이런 게 없고, 사실 저희 모두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눠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정현수 박사님께서는 합성을 직접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합성 쪽을 많이 발표해 주시기로 했고, 저는 좀 학생분들이랑 응용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근데 앞서서 이제 정현수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CNT 파우더 얘기를 계속 하시고 섬유 얘기를 너무 안 하셔가지고, 제가 노트북 열어놓고 섬유 얘기를 제가 빨리 지금 추가를 해야 하나, 인트로에다가 빨리 추가를 해야 하나 막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도 마지막에 섬유 얘기를 말끔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어플리케이션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앞에서 지금 발표는 해주셨지만, 지금 또 이제 쉬는 시간 다녀오시고, 또 혹시 외부로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 세미나를 먼저 클릭하셨을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CNT 섬유에 관한 얘기를 아주 짧게 일부분 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4가지 어플리케이션, 공교롭게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말을 맞춘 적이 없는데, 정현수 박사님 발표 마지막 페이지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4개 꼽으셨던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전자파 차폐, 초경량 복합 소재, 이렇게 4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NT, 이 직접 방사된 CNT 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방금 보셨던 이 동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퍼니스,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퍼니스에 1200도 정도로 가열되어 있는 퍼니스에 수소, 아르곤, 메탄, 페로센, 촉매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갔고요. 이 방법으로 이렇게 가스들을 넣으면은 CNT가 바로 퍼니스 안에서 리얼타임으로 합성이 되고, 합성된 CNT가 얽혀가지고 마치 솜처럼 이런 에어로졸 구조를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솜을 물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저희도 이제 솜을 물에 집어넣으면 확 오그라들잖아요. 똑같이 이 CNT 에어로졸도 확 오그라들면서 섬유의 형태가 돼서 이제 그거를 쭉 계속 감아내면은 저희가 CNT 섬유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실제로 뽑는 영상을 보여드리자면요. 이건 좀 옛날 영상이긴 한데,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게 이게 CNT 이 에어로젤 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코아귤레이션 되면은 실처럼 나와서 이거를 여기서 쭉 감아내는 그런 광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걸 감아가지고 저희가 풀어서 쓰기도 하고, 꼬아가지고 진짜 실처럼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뒤에 조금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쭉 감아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필름처럼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물에다 넣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나오는 에어로졸들을 그냥 쭉 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섬유처럼 이렇게 오그라든 형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오는 솜사탕을 이렇게 쭉 감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어진 거를 저희는 이제 시트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CNT 시트를 가지고 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섬유 및 시트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직접 방사된 섬유의 장점,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이렇게 4가지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강하다는 점. 일단은 요 CNT 섬유가 다른 CNT 섬유 혹은 이제 다른 초고강도 섬유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울트라이 몰레큘러 웨이트 폴리에틸렌이나 아니면은 카본 파이버나 이런 다른 종류의 슈퍼 스트롱 파이버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더 높은 강도, Y축이 이제 비강도 값인데요. 더 높은 강도를 가지는 섬유가 바로 CNT 섬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만드는 스킬마다 굉장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고된 값들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강도를 가진 소재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구조 소재에 쓰는 방법, 그리고 전도성도 좋다는 점. 예, 이 전도성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만드는 방법마다 굉장히 차이는 크지만 이제 도핑과 같은 후처리를 통해 가지고 한 23,000 정도의 비정기 전도도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가 감이 지금 오지가 않는 숫자인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구리랑 비교했을 때는 한 절반에서 한 40% 정도, 그리고 철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 높은 그 정도의 전기 전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생산성도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이론적이 아니죠. 소량이긴 하지만 가능은 하고 향후에 양산을 할 수 있으면은 이런 분야에 쓸 수가 있겠다, 이런 특성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내부가 굉장히 포러스하다는 점. 아까 이미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섬유의 내부가 굉장히 포러스하고요. 단면을 봐도 이렇게 단면에도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이렇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TM으로 봐도 이렇게 많은 구멍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곳에다가 기능성 소재를 넣음으로써 강도도 좋고 전도도도 좋은데 기능성도 띌 수 있는 이런 소재를 만드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러시티가 높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볍습니다. 이 CNT의 밀도는 연구팀마다 다 다르고 또 CNT 종류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1.5에서 1.7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대충 봐도 한 40-50% 정도는 포어로 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밀도 자체가 1 이하의 굉장히 낮은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제 만들기에 따라서 0.3 정도로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은 조금 고성능으로 만들면 1.1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다른 금속은 물론이고 카본 파이버나 고분자 섬유보다도 훨씬 가볍습니다. 거의 대적할 만한 수준은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정도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고요. 여기서 보는 이제 이런 튼튼함, 그리고 이런 고전도성, 사실 요거 하나 가진 소재들은 많죠. 보면은 카본 파이버만 해도 튼튼하고요. 전도성만 가진 소재도 많죠. 구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이 두 개를 사실 동시에 가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철 정도, 근데 철도 CNT 섬유에 비하면 낮은 편이고요. 근데 하물며 요 두 가지 성질에다가 포러스하고 가볍게까지 한 소재는 CNT 섬유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긴 합니다. 이게 왜 큰 고민이냐면은 사실 저도 그렇고 정현수 박사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재료과나 혹은 재료 관련된 학과에서 학부를 마치시고 지금 석사 과정을 밟고 계실 거예요. 지금 계신 학부도 지금 어쨌든 섬유과가 전신이시다 보니까 소재 쪽으로 많이 하실 테고, 저 또한 이제 소재를 계속 연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의 관심은 사실 그런 거에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CNT 섬유를 더 좋게, 더 많이, 더 튼튼하게, 더 전도성 있게, 이거에만 계속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에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은 아무도 이 소재를 찾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디다 써? 결국은 항상 거기로 질문이 귀결됩니다. 이 CNT 파우더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91년에 이지마 교수님께서 이 CNT를 발표를 하셨는데 좋다는 거 알겠다. 강도 좋아, 나노 소재 좋아, 길어 좋아. 근데 그래서 어디다 써? 이제 그 솔루션을 25년 동안 찾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2008년도에 들어갔었는데, 제가 들어갈 때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 군대 안 가고 먼저 대학원에 갔던 친구가 제가 이제 대학원 가면서 나 이제 CNT 연구하기로 했어 하니까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그거 이제 끝물인데 이거 단물 다 빨아먹었고 할 게 없어. 쓸 데도 없는데 이제 할 것도 없어. 이거 그거 할 필요가 없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2008년이었고 그 상태에서 한 10년 정도를 진짜 CNT가 암흑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느냐, 연구비는 몇 천억이 들어갔는데 나오는 게 없냐, 막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터리 도전제에서 이제 답을 찾았죠. 거기서 답을 찾아가지고 이제 계속 굴하지 않고 CNT에 투자하던 분들은 이제 굉장히 대박을 치신 거고요. LG화학도 그렇고 제휴 같은 회사도 그렇고 굉장히 대박을 친 거고, 이제 중간에 이제 접은 분들은 조금 아쉽게 됐지만 사실 그 기간에 버티기가 힘들죠. 지금 CNT 섬유도 약간 그런 즈음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걸 어디에 쓰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찾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발표드릴 내용들은 사실 거의 다 저희 쪽에서 한 연구들이에요. 예, 이거 뭐 다른 팀에서 한 연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거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처럼 CNT 섬유를 많이 뽑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 연구를 하기가 힘들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 연구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저희 학생분들한테 이제 연구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연구다. 이게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연구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배터리나 슈퍼캐패시터가 되겠습니다. 왜 이게 맨 처음이냐면은, 제가 사실 재료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연구가 바로 이거였어요. 원래는 이제 이거를 먼저 연구하기로 했고, 이거에 가장 적합한 소재가 뭔가를 찾다가 이제 CNT 섬유를 연구를 하기로 했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 이게 이제 저희 연구소에 있는 내부 고유 사업에서 시작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사실 시작될 때 한 2017년 정도였는데, 그때 한창 이제 4차 산업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4차 산업 얘기 아무도 하지 않지만, 그때는 진짜 그 키워드가 거의 모든 연구 과제 계획서에 들어가던 그런 시기였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제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과제가 런칭을 했는데, 그 과제가 이제 제가 하던 이 과제였고, 이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센서다. 그러면은 그 센서를 어떻게 구동할 것인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웨어러블한 센서들을 많이 입고 다닐 텐데, 그걸 어떻게 구동할 것인가. 그러려면은 결국은 전원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전원 장치라는 게 이 발전 속도가 사실 굉장히 느립니다. 저희 보면은 뭐 하드디스크나 CPU,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은 로그 스케일로 증가하거든요. 생각해 보면은 뭐 USB 1기가 쓰다가 갑자기 2기가 되고 4기가 되고 16기가 되고, 요즘 뭐 SSD 같은 경우는 뭐 테라바이트도 가고 있고, CPU는 뭐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하고, 물론 요즘은 거의 1개 온 것 같지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수함수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 배터리만큼은 거의 산술적으로 증가를 하더라. 굉장히 느릿느릿 다른 거와 비교했을 때, 여기가 지금 로그 스케일인데 얘 혼자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기고 있으니까 이게 배터리 쪽이 발전이 너무 더디다. 기본적으로 배터리 쪽은 뭐 소재적인 한계가 제일 크기도 하고요. 화학적인 한계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정된 공간 안에 어쨌든 이 소재의 양이 배터리 저장 용량을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을 할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이런 웨어러블 에너지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웨어러블 에너지 디바이스는 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핸드폰을 쓰다가 이제 배터리가 부족하면은 충전을 해야죠. 충전하려고 이제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데 번거롭죠. 보조 배터리를 또 가방에 넣던지 주머니에 넣던지 번거로운데, 만약에 저희 옷이 그냥 원래 배터리처럼 기능을 한다면은 옷이야 어차피 저희가 항상 입고 다니는 거니까 그런 번거로움 없이 필요할 때 할 수 있겠다. 필요할 때 충전할 수 있겠다. 그런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옷의 무게는 어차피 저희가 항상 감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배터리가 된다면 어차피 입는 옷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해가지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지금 배터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빛이 들어오는 면적이 넓어야만 에너지를 많이 끌어낼 수가 있는데, 옷이 만약 태양전지의 역할을 한다면은 저희 옷 면적 전체가 빛을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메리트가 크겠다. 이런 들고 다니기도 힘든 실리콘 판을 저희가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겠다 해서 이제 이런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이제 필요한 기술들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크게 이게 뭐 태양전지가 됐건 배터리가 됐건, 결국은 핵심적인 부분들은 섬유형이 되기 위해서는 섬유형 커런트 컬렉터, 전류 집전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활물질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해질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섬유형 커런트 컬렉터 쪽을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사실 연구 초반에는 뭐 이런 도금된 섬유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도금된 섬유를 사용을 하다가 막 도금이 떨어져 나오고,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몸에도 묻고 전도도도 떨어지고 이제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저희가 CNT 섬유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정현수 박사님이 그때 마침 연구소에 합류를 하시면서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보여주셨던 슬라이드인데 기본적으로 CNT 섬유가 강하고요. 그리고 전도도가 통하고 이 포러스한 특성 때문에 내부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을 넣을 수가 있다. 여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소재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보다 보면은 근데 강한 게 뭐가 중요하죠? 전기 통하는 건 알겠는데 강한 게 뭐가 중요하죠?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섬유 공정에 뭔가를 물릴 때 사실 이 섬유가 받는 이 장력이 사실 굉장히 크게 걸리거든요. 뭐 재봉질을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뭐 손으로 바느질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유가 강한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뭐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저희 아이디어는 이렇게 강하고 강도가 좋고 이렇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CNT 섬유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물질을 한번 달아보자. 뭐 포러시티도 높고 하니까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인하대학교에 있는 또 이런 다공성 탄소 하시는 전문가분과 함께 여기 모프라고 하는 다공성 소재를 성장을 시키고 태워가지고 다공성 탄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성이 잘 됐나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합성이 잘 됐고요. 보면은 비표 면적도 재봤더니 BET를 재봤더니 이거 성장했더니 한 1000까지 가더라. 이 정도면 뭐 괜찮군. 고 해봤는데 문제가 요렇게 실에 붙는 이런 카본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은 후두두둑 떨어져가지고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표면 처리를 해서 좀 잘 달라붙게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표면 처리법을 또 연구를 해서 해봤더니 뭐 실제로 이제 하이드로필릭하게도 포빅하게도 바꿀 수가 있으면서 이렇게 뭐 결합력도 굉장히 증가한 이런 표면 처리법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강도까지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방법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이제 이 CNT 섬유 표면 처리를 하고 모프를 달고 태워서 최종적으로 이런 기능성 섬유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 탄소랑 섬유랑 이 계면 결합력도 재보니까 한 4배 증가하고 이렇게 막 구부렸다 폈다 5000번을 해도 잘 붙어 있더라.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슈퍼캐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닥을 꼬아서 전해질을 코팅하고 해보니까 불이 잘 들어온다. 찍어보니까 뭐 이런 CV나 GCD는 아마 해보신 분들만 읽으실 수 아시겠지만 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모양이 네모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EDLC로 구동을 하는 건데 이 정도면 꽤 네모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잘 구동한다. 삼각형 모양 잘 나온다.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비헤이비어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 충방전 속도를 증가시켰을 때에도 굉장히 이 성능이 잘 유지가 되더라. 슈퍼캐패시터로서 아주 좋은 특성이 있구나 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보고됐던 섬유형 슈퍼캐패시터랑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출력도 좋고 이런 에너지 저장 특성도 동시에 좋은 이런 섬유형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더라 라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강도도 좋으면서 이렇게 에너지 저장 특성이 좋은 최종적인 이런 섬유를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언가 강도도 좋으면서 이런 배터리기도 슈퍼캐패시터기도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매달고 한번 찍어보자. 매달고 불을 한번 이렇게 켜보자 했는데 사실 이게 또 되게 힘들었습니다. 아까 정현수 박사님이 보여주신 그림 중에서 이렇게 실 한 가닥이 있어서 어떤 거는 이제 아이유가 매달릴 수 있고 어떤 거는 뭐 멧돼지가 매달릴 수 있고 어떤 건 코끼리가 매달릴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이걸 이제 나중에 논문을 쓰실 때 만약에 뭔가 이런 비슷한 일을 하시게 된다면은 굉장히 생각보다 힘듭니다. 왜냐면은 한 가닥으로 뭘 매달려면은 이게 매듭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매듭이 있어야 이걸 매달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끝쪽을 잡고 이렇게 들어야 하는데 그럼 이 손에 잡는 데에서 또 힘이 집중돼 가지고 되게 빨리 끊어집니다. 실제로는 1kg를 들 수 있는 실도 이론적으로는 실제로는 거의 한 300~400g 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 세이프티 팩터를 높여야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힘 집중 때문에 이거를 이 사진 찍는데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사진을 학생 한 명이 8개월을 고생을 해서 찍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피셔맨의 매듭이라는 게 있대요.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런 매듭하는 거에 도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낚시할 때 쓰는 매듭 중에서 힘이 걸리면 걸릴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매듭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접목시켜서 했더니 결론적으로 100N 10kg짜리 원판을 들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찍어가지고 논문도 쓰고 뭐 기사도 타고 그런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또 하나 저희가 해봤던 게 이런 스트레칭이 가능한 이런 전해질을 또 다른 인하대 교수님께서 개발해 주셔가지고요. 이제 구조적으로 약간 늘어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바깥에다 꼬우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뭐 늘어나기도 하고 뭐 저온에서도 구동되는 이런 연구도 이제 추가로 후속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유형 소재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구조적인 거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재밌는 구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근데 문제가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아까 제가 이제 뭐 포러시티가 어쩌고 저쩌고 섬유 안에 구멍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제가 말한 거랑은 지금 상관이 하나도 없죠. 보면은 섬유 바깥에 그냥 이렇게 염주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포러시티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오돌토돌해서 이게 여기 스케일바가 500마이크로니까 여기 한 500마이크로 샤프심 하나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돌토돌하니까 그냥 손에도 만져지고, 이걸 과연 이제 우리가 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거 가지고 이제 재봉질이나 뭐 직조를 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커머셜한 이런 실을 한번 들여다봤더니 요렇게 생겼다. 얘도 적어도 이 정도의 쉐입까지는 가야겠다. 이 정도의 두께와 감촉으로는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면서 요만큼씩만 쓰다 보니까 이게 재봉 틀에 물리려고만 해도 몇 미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직조기 이런 거는 이제 뭐 킬로미터 단위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만 코팅해 가지고는 이런 직조 장비나 재봉질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다음 연구로 그래도 좀 더 실 같은, 우리가 어쨌든 섬유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좀 더 실과 같은 한번 그런 슈퍼캐피스트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길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코팅하는 이런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연속적으로 코팅해서 이렇게 보빈에 감았더니 그냥 이거 자체가 하프셀입니다. 그래서 얘를 2개 꼬우면 바로 슈퍼캐피스터가 되는 뭐 이런 공정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 세퍼레이터로 이제 케블라 같은 고강도 섬유를 써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물론 색은 별로 예쁘진 않지만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실이랑 비슷하더라. 이렇게 SM으로 봤더니 일반적인 실이랑 거의 사이즈도 비슷하고 아까처럼 막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오지도 않더라 해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얘를 가지고 재봉틀에 물렸더니 계속 끊어집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봉틀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힘을 요구하고요. 이게 사실 그냥 뭐 다이소에서 같은 실 같은 거 이렇게 저희가 손으로 끊어보려면 잘 안 끊어지거든요. 근데 재봉질 하시다 보면은 되게 잘 끊어집니다. 그런 실도. 그래서 힘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섬유의 강도를 더 높여야겠다. 그리고 좀 더 섬유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야겠다. 대신에 세퍼레이트를 이제 조금 더 얇게 하고 섬유를 좀 더 두껍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후처리 방법을 조금 더 응용해가지고 섬유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최적화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좀 굵은 여기 9텍스라고 하는데 이 정도 텍스가 되는, 뭐 저희가 조금 더 익숙한 단위로 바꾸자면은 데니아 81데니아입니다. 1텍스가 9데니아이기 때문에 9텍스는 81데니아고요. 저희 뭐 스타킹 같은 데서 쓰는 뭐 40데니아, 100데니아 할 때 그 데니어가 여기에서 섬유에서 쓰는 그 데니어 단위입니다. 그래서 9텍스 정도의 섬유를 만들어서 후처리를 했더니 한 10N 정도는 그래도 버티더라. 이제 저희가 이런저런 실험을 해봤더니 재봉틀에 쓸 수 있는 마지노선이 10N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만족시켜서 한 대략 거의 10N 정도 되는 이런 후처리된 섬유를 가지고 이제 재봉질을 해보자.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번엔 또 용량이 너무 작더라고요. 왜냐면 재봉질을 하면은 이게 실 하나가 그렇게 길게 가니까 저항이 커지고 그러면서 용량이 점점 작아지는 바람에 그냥은 또 안 되겠다. 뭔가 활물질을 올려야 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포러스한 카본 말고 조금 이렇게 포 안에 잘 들어가는 이런 물질을 한번 넣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폴리아닐린을 저희가 잘 성장을 시켜서 이렇게 비표면적이 높은 폴리아닐린을 만들어서 용량도 굉장히 큰 600이나 125 정도 되는 셀을 최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걸 가지고 뭐 이렇게 풀셀도 연속적으로 뭐 수십 미터 이렇게 만들거나 직조나 뭐 이런 뜨개질이라고 하죠. 니팅도 하고 이렇게 재봉 틀에도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뭐 정확히 말하면 재봉질은 아니고 이제 좀 자동화해준 기계인데 이렇게 따다다다닥 패턴도 알아서 입혀가지고 앞에서 봤을 땐 이런 그냥 초록색 실인데 뒤에는 이렇게 CNT 섬유로 된 슈퍼 캐패시터가 있어서 이렇게 뭐 전구 구동도 가능한 이런 것도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슈퍼 캐패시터는 또 용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티녹사이드를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실과 같은 요런 리튬이온 배터리도 만들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직 뭐 이거는 좀 연구를 위한 연구고 아직은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안정성, 공기 중에서 안정성 이슈가 있어가지고 사실 요것도 이제 요거 만들었던 학생이 글로브 박스 안에서 바늘을 넣고 여기다가 바늘 귀 안에다가 요걸 껴가지고 일일이 바느질을 해서 졸업을 위해서 불을 켜고 졸업을 했던 눈물겨운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쭉쭉 넘어가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코팅이 아니라 성장이 아니라 이렇게 활물질을 이렇게 연속으로 코팅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세퍼레이터도 이렇게 이렇게 감고 연속으로 감고 또 전해질도 이렇게 연속으로 코팅을 하고 전해질 코팅한 하프셀 2개를 이렇게 2가닥을 또 꼬아가지고 풀셀을 연속으로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직조를 해서 이런 조그마한 디바이스를 구동하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지금 연속을 한번 쭉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빌드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연구를 한 게 이제 저희 내부 사업으로 진행했던 연구였는데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연구 잘했고 이 연구를 통해서 사실 CNT 섬유의 기술력을 저희가 굉장히 올려놨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또 연구소다 보니까 논문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뭔가 다른 기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조금 개발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요 내부 과제가 다른 과제로 조금 성격을 바꿔서 지금 단계가 넘어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섬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이런 하이 퍼포먼스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연구를 하는 쪽으로 이제 조금 더 연구 영역을 바꿔가지고 조금 더 실용화에 가까운 이런 연구를 최근에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튬이온 배터리 쪽의 연구가 필요한 거는 뭐 아까 정현수 박사님께서도 초반에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 그리고 다들 아시는 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금 온실가스 때문에 뭐 앞으로 이런 친환경 차량을 굉장히 국제적으로나 국내 정책적으로나 많이 늘려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를 향후에는 뭐 이 정도까지 줄여보겠다. 뭐 이런 요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EV 카들이 지금 계속 디벨롭되고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 문제인지 사실 배터리 업체에 있어서는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비싸다. 배터리가 너무 비싸다. 근데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문제지만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아주 호재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마켓이 2018년에서 2030년까지 14배가 증가한다. 사실 이렇게 증가하는 마켓이 없습니다. 이걸 찾아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인데 보면은 지금 코스피는 지금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죠. 옆으로 기고 있고 지금 아마 여기도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제 오늘 지금 굉장한 폭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기고 있을 때 2차전지 ETF는 날고 있었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대박을 한번 뭐 에코프로 뭐 이런데 이렇게 잘 하신 분들은 아주 큰 지금 수익을 만지셨을 것 같습니다. 빠지시기만 잘 빠지셨으면.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큰 이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래서 이쪽으로 뭐 지금 취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뽑는 인원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분야가 바로 지금 최근에 2차 전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2차 전지의 뭐 이슈가 그럼 가장 무엇이냐? 뭐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 동일합니다. 이런 드라이빙 레인지에 한계가 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증가를 시켜오고 있고 이 드라이빙 레인지를 올리려면 결국은 뭐가 중요한가? 배터리 캐패시티, 배터리 용량이 무조건 중요하더라 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성능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연구를 수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굉장히 산술적으로 증가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굉장히 지금 희망회로가 완전 팽팽 돌았을 때의 속도고요. 사실 지금 이것보다 더 느리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왜냐면은 어떤 분야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신소재가 나와도 이게 배터리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일부기 때문에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셀 성능이 5%가 올랐다. 그러니까 이 전극이 아니라 이 셀 전체 성능이 5%가 올랐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잘못 넣었군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제 배터리의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 구조를 보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런 전극기가 그리고 전류 집전체, 세퍼레이터, 일렉트로라이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배터리는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만든 코인셀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실제로 배터리는 이제 이게 이런 코인 사이즈가 아니라 넓적한 사이즈를 층층이 적층을 해서 보통 16에서 18장 정도를 적층을 해서 이제 하나의 이런 패키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 활물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그라파이트, 음극은 그라파이트, 이제 실리콘 조금 넣는 정도, 양극은 NMC나 LFP 많이 쓰고 있고요. 뭐 세퍼레이터, 일렉트로라이트는 뭐 거의 고정이고, 저희가 이제 집중한 부분이 요 커런트 컬렉터 부분입니다. 이 음극 쪽은 현재는 카파, 양극 쪽은 알루미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저희가 이거에 집중을 했냐? 일단 요 활물질을 연구하는 연구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경쟁자도 엄청나게 많고요. 거의 20년 넘게, 뭐 20년도 아니죠. 사실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과 동시에 이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연구할 때는 굉장히 팬시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라파이트의 성능이 370 정도거든요, 이론적으로. 근데 실리콘은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라파이트를 실리콘으로 바꾸면 10배가 느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라파이트를 아주 아이디얼한 최고의 실리콘 물질로 바꿔서 셀을 만들면은 10배가 아니라 2배도 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왜냐면은 여기 전체에서 실리콘이 차지하는 양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 에노드가 용량이 10배가 된다고 해서 용량이 10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있는 물질을 10분의 1 쓸 뿐입니다. 왜냐면은 캐소드 용량은 그대로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논문에서 하프셀 보고할 때는 굉장히 팬시한 연구인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성능을 생각만큼 막 많이 올려주지는 못하고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막 그렇게까지 올려주기는 힘들고요. 또 하나는 실리콘 자체 한계 때문에 많이 넣기 힘든다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퍼레이터를 좀 얇게 가보자.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도전제. 원래는 카본 블랙을 썼는데 CNT를 쓰면은 5를 쓸 거를 1만 써도 되니까 그만큼 활물질을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처럼 에너지를 저장하는 직접적인 물질이 아닌 인액티브한 물질들을 가볍고 얇게 가자. 회사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춰서 배터리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사실 그동안 계속 용량이 증가해왔던 건 맞고요. 하지만 이제 한계는 명확하죠. 요거는 더 이상 얇게 하기가 사실 힘들어서 이제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게 전고체, 아예 세퍼레이터가 필요 없는 전고체를 보고 있는 거고, CNT도 이제 양을 줄일 만큼 줄였습니다. 벌써 이제 요런 활물질, 이런 도전제, 바인더 비율에서 CNT가 이제 1%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줄일 만큼 이미 다 줄였다. 이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그렇다면은 요 집 전체 질량이 지금 거의 12%인데, 셀 전체에서 12%인데, 이거를 조금 줄여보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보면은 뭐 후보군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후보군들을 보고 있는데, 뭐 요 리뷰 페이퍼에서도 이제 카본 쪽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는 카본 파이버라고 하는 게 뭐 팔고 있는 카본 파이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뭐 전기 방사나 이런 걸로 탄화시킨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꼽은 문제점이 뭐 아직은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뭐 비싼 것들, 비싼 것보다는 이 전기 전도도가 낮은 것들, 강도가 약한 것들, 이런 거를 이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언가 굉장히 아이디얼한 이런 카본 필름이 있어서 카본
대략적으로 밀도가 한 1.5 정도니까요. 한 10마이크로, 보통 알루미늄 카파 두께가 지금 쓰이고 있는 게 이 정도인데 한 10마이크로 정도로 만들 수만 있다면 거의 질량을, 요거는 절반, 얘는 거의 5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9가 아니라 1.5%, 8.8이 아니라 1.8%로 질량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거의 10%에 가까운 질량을 경량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 전체에서 10%는 사실 굉장히 큰 값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적합한 소재가 없다는 게 문제죠. 카본 블랙을 할 수도 없고 그래핀 아직은 모자랍니다. CNT 파우더 가지고는 전도성이 아직은 좀 모자라죠. CNT 파우더 가지고 도전제로는 써도 필름을 만들어서 이런 전도성 필름으로 쓴다? 아직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는 게 CNT 파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이제 CNT 파이버를 집 전체로 쓰려는 거 이제 저희가 뭐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고 몇 팀 더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인 것 같고요. 뭐 저희 쪽에서 이제 하는 연구들을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연구 내용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봤자 지루하니까 간략하게 보여드리자면 뭐 지금 아직도 진행되는 연구라서 뭐 아직 논문도 작성하고 있는 그런 연구인데요. LFP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양극 만들었더니 알루미늄이랑 뭐 CNT 필름이랑 거의 비슷하다. 뭐 성능 거의 비슷하고 안정성 뭐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네. 저항값 보니까 저항값도 더 좋네. 괜찮은데 해가지고 요때는 이제 LFP8 바인더 1 뭐 이제 컨덕팅 카본 1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조금 더 고성능 셀을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LFP90 바인더 5 이런 도전제 5 해가지고 활물질의 양을 좀 더 늘렸더니 이제 차이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알루미늄은 조금만 고속에서 충방전을 해도 이게 이제 2시간 동안 충전하는 거거든요. 그럼 용량이 팍팍 떨어지는데 CNT 필름은 상당히 잘 유지가 되더라. 사이클 스테빌리티도 물론 빠르게 충방전해서 그렇지만 사이클 스테빌리티도 굉장히 우수하더라. 전기 저항은 더 좋아졌고 이런 이유가 아무래도 요 바인더가 이제 요런 일반적인 전극에서는 위에 뜨고 밑에는 별로 없어가지고 요런 박리 이슈가 있는데 CNT 필름은 여기에 구멍이 있어서 포러시티가 높다 보니까 바인더가 이렇게 안쪽까지 잘 결탁해서 높은 결합력을 가지고 이런 계면 결합력이 낮아져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기서 이제 NCM으로 이제 활물질을 바꿔서 더 고성능으로 가보자 해서 했더니 뭐 역시 마찬가지나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다. 그리고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알루미늄 이제 요거는 활물질만 가지고 저희가 성능을 보여준 거고요. 알루미늄의 무게를 포함해서 성능을 봤더니 CNT 필름이 가볍기 때문에 성능이 훨씬 좋더라. 그리고 고속 충방전 특성도 이건 이제 30C 30C면 이제 2분 동안 충전하고 2분 동안 방전하는 초고속 충방전입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셀에서는 굉장히 줄어듭니다. 100도 안 나오죠. 보면은. 근데 CNT 필름으로 하면 어쨌든 한 125 정도 생각보다는 꽤 잘 유지를 하더라. 그래서 고속 충방전 특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후막. 아까도 정현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활물질을 최대한 두껍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커런트 컬렉터의 비율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두껍게 하려는 연구들이 있는데 당연히 두껍게 하면 이렇게 성능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CNT 필름은 이게 훨씬 더 잘 유지를 하면서 가고 있다더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고 최근에 또 한 것 중에 하나가 요 CNT 섬유가 이제 구멍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이렇게 전해질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 얘를 이렇게 적층을 해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한 거죠. 이렇게 CNT 필름, NCM 이걸 3장을 깔아가지고 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쌓는 만큼 잘 증가를 하더라. 이게 결국 이런 후막이랑 비교했을 때 유사한 구조이면서도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왜냐하면 후막으로 가면 용량이 떨어지는데 이 CNT 필름으로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셀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연구를 했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이제 코인셀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이제 실제 양산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파우치 셀에도 적용을 저희가 해봤더니 파우치 셀에 썼을 때도 이렇게 성능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높은
그리고 이렇게 접거나 해도 굉장히 잘 성능 저하 없이 버티더라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 쪽에 쓰는 연구들이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전자파인데 뭐 전자파 쪽은 너무 내용이 간단해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전자파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은 또 이제 전기차랑 또 연관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율주행차와 연관이 있는데 이런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차량의 이런 센서 그리고 레이더 신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 신호 간의 간섭 이슈가 요즘 점점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부품들의 전자파 간섭을 막아줄 수 있는 전자파 필름 개발에 대한 관심이 요즘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꼭 소재뿐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한번 CNT 필름이 전도성이 우수하고 가벼우니까 한번 전자파를 한번 찍어볼까 해서 찍어보니까 한 60, 얇은데 60dB, 좀 두껍게 하면 한 80dB 괜찮은데 해가지고 저희가 CNT 필름 만들 때마다 전자파를 찍어서 한번 이렇게 LCB 플랫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두께 대비 전자파 차패능을 그려봤어요. 당연히 얇으면서 차패능이 높으면 좋은 쪽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요즘 전자파로 사실 가장 핫한 소재가 맥신이거든요. 맥신 소재가 전자파 굉장히 특성이 우수한데 그 소재들이 한 요 라인쯤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카본 소재가 한 요쯤에 있고 메탈이 한 요쯤에 있다면은 저희 이제 CNT 섬유가 한 요 정도. 이거 그냥 진짜 만드는 대로 찍어본 거라서 점이 그냥 굉장히 무분별하게 찍혀 있는데 맥신보다 더 높은 이런 전자파 차폐를 보이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서 후처리를 통해서 이제 두께를 더 얇게 가져가면은 이렇게 가면서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전자파 차폐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예 그냥 반대로 또 이번엔 굉장히 얇게 거의 반투명한 수준으로 이렇게 얇게 만들어 가지고 찍었을 때에도 한 20에서 40dB는 나오더라 해가지고 이런 다른 것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프리스탠딩하게 있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필름이죠. 맥신 이런 필름들은 사실 약해가지고 이렇게 프리스탠딩하게 만들기가 힘든데, 프리스탠딩하게 있을 수 있는 이런 아주 초방막 유일한 필름이고 안정성도 굉장히 우수한 이런 특성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최근에 리포트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섬유다 보니까 이렇게 재봉질을 통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이런 간격을 가지는 패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패턴이 있을 때에도 이런 식으로 차패능이 적게는 뭐 5에서 많게는 한 20 이상의 차패능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하게도 이런 차패능을 쓸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국방용으로 이런 EMP 방어를 할 수 있는 이런 특성도 CNT 필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초경량 복합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복합 소재 쪽도 이제 뭐 사실 썰을 풀자면은 뭐 이것만 가지고도 뭐 1시간은 넘게 풀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복합 소재라는 것은 가볍고 강한 것을 모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탄소 섬유 그리고 에폭시의 조합입니다. 탄소 섬유 강한 건 알겠는데 왜 에폭시가 필요하느냐? 탄소 섬유만 뭐 만져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탄소 섬유를 그냥 이렇게 만지다가는 잘못하면 이 섬유가 여기 손에 박히거든요. 이 7마이크로짜리 굉장히 강성이 좋은 섬유가 손에 박히면 빼기 힘듭니다. 병원 가서 빼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쓸 수가 없다. 그리고 탄소 섬유를 그냥 이런 외장재에다가 여기에 쓰면은 이런 딱딱함이 없죠. 딱딱함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휘어지니까 이런 구조 소재로는 탄소 소재를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폭시를 넣어서 복합 소재로 만들어서 이제 쓰게 되는데, 이 탄소 섬유가 사실은 뭐 기원은 에디슨이 전구 만들 때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된 게 한 50년대부터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70년대부터 양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도레이나 미국에서 탄소 섬유를 양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탄소 섬유도 나올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은 가볍고 강도가 강하고 이거 금속을 다 대체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얘도 사실 이런 류의 신소재가 겪는 거랑 비슷해요. 지금의 CNT 섬유가 그렇고 CNT 파우더가 그랬던 것처럼 탄소 섬유도 나왔는데 뭐 물성 좋은 건 알겠어. 재료공학자들 열심히 했구만. 정말 역시 자네야 이러면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어디다 쓰냐? 이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쓸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쓰려고 막 당시에 도레이 이런 데서
낚싯대에 쓰고 그래요. 낚싯대에 쓰고 뭐 골프채에 써보려고 하고 낚싯대에 막 이런 굉장히 팽팽하게 당겨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막 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탄소섬유의 시대가 이제 개막을 할 수 있었던 게 2000년대부터 갑자기 이 비행기에 탄소섬유를 굉장히 정확히는 탄소섬유 복합 소재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비행기 같은 동체들은 무게가 결국은 연비거든요. 무게가 연비기 때문에 가벼운 만큼 멀리 가고 가벼운 만큼 연료 조금 넣어도 되고 가벼운 만큼 경제적이죠. 그래서 탄소섬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릴라이어블하게 써볼만 하다 싶었을 때가 이제 이때쯤인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50% 넘게가 다 탄소섬유 복합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 이건 이제 되게 옛날 자료긴 한데 각각의 요소의 1kg를 경량화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kg짜리 이런 동체를 99kg으로 경량화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섬유 방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탄소섬유를 지금 자동차에는 사실은 거의 안 써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은 자동차에 쓰면은 연비 좋아져. 그리고 지금 주행거리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전비 좋아져. 이거 쓰면 무조건 이익인데 왜 안 쓰지? 이유는 바로 너무 비싸다. 탄소섬유 복합 소재가 지금 1kg당 한 6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걸로는 택도 없다. 왜냐? 철은 너무 싸다. 철은 1kg에 50원이니까 가격이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 하느냐? 이제 그런 걸 할 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탄소섬유를 씀으로 인해서 경량화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탄소섬유 단가가 얼마면은 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지금 그 선을 10,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소섬유가 1kg에 10,000원이 돼야 자동차에 쓸 수 있다. 근데 탄소섬유 하시는 분들은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이건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자동차에는 잘 안 쓰고 이런 비행기 여기는 훨씬 이제 많이 쳐주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쳐주기 때문에 비행기에는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어디에 많이 쓸 수 있을까 보면은 이쪽이죠.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죠. 지금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한 1,000에서 5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1kg를 경량하면은 경제적인 효과가 1,000에서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소재 가격이 뭐 1kg에 몇백만 원이어도 한번 써볼만 하겠죠. 그래서 우주선은 뭐 비행기보다 당연히 더 높은 거의 대부분이 탄소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뭐 이제 6G를 포함해서 뭐 위성 인터넷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의 위성이 뜰 거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가지고 더 우수한 경량 복합 소재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의 탄소섬유가 이제 밀도가 한 1.8에서 1.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복합 소재를 만들면은 한 1.6에서 7 이 정도가 돼요. 근데 만약에 CNT 섬유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밀도가 한 0.3에서 1.1 정도인데 얘를 가지고 복합 소재를 만들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이나 그 이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카본 파이버 대비 절반 정도로 경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성만 충분히 잘 나온다면은 그리고 가격이 적절하다면은 탄소섬유 복합 소재 시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부분부터 이제 들어가야겠지만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핵심은 만들면 되지 않냐? 만들면 되죠. 탄소섬유로 만든 것처럼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CNT 섬유는 안에 포어가 있죠. 포어가 있으니까 얘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모르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기초 실험을 해봤던 게 점도에 따라서 이 포어 안에 들어가는 정도가 다른가? 해봤더니 진짜로 다르더라 해가지고 너무 높아도 안 들어가고 너무 낮으면 빠져나오더라 해서 적당한 점도에서 이제 복합 소재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 연구를 사실 하기가 제일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이 복합 소재를 만들 때 CNT 섬유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거를 만들면 CNT 섬유가 필요한데 CNT 섬유가 많이 필요해가지고 정현수 박사님 보고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정현수 박사님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죠.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저희가 되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복합 소재를 가지고 뭐 원래는 기본적으로 복합 소재 만드는 공장은 여기 뭐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RTM이니 RFI니 뭐 오토클레이브니 등등의 이런 대면적 공정을 많이 하지만
이제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소형 실험 위주로 저희가 먼저 맨 처음에 진행을 했고요.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런 CNT 시트 혹은 CNT 필름은 저희가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잡아주는데 얘네들은 잡아주는 애가 없으니까 프레스하면은 이렇게 밀려나간다. 구멍이 난다. 그리고 이렇게 배양도가 떨어진다. 요 2D XLRD를 찍었을 때 배양도가 떨어져서 물성이 감소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막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양쪽에서 텐션도 가해보고 UD 패브릭처럼 이렇게 바느질도 해서 이것도 써보고. 근데 뭐 최종적인 결론은 여기에 이런 폼 소재를 놓고 프레스를 함으로써 요런 복합 소재 프리프레그는 잡아주면서 수지는 빠져나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효과가 좋았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대형 복합 소재도 몇 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진짜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1년에 한 번 나오는 샘플로 이제 한 번 만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이때 이것도 사실 몇 년 전이고요. 이것도 몇 년 전에 보고된 얘기고, 지금은 혹시 다음 주에 카본 코리아라고 양재에서 하는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에 오시면은 그래도 한 15 정도 되는 샘플은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크고 훨씬 두꺼운 것도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어쨌든 이런 VARTM과 같은 기존 공정도 잘 적용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더라. 이런 것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CNT 섬유 복합 소재가 장점이 가볍다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 탄소 섬유 복합 소재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탄소 섬유도 비싼데 이 복합 소재를 굉장히 한 땀 한 땀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막 수지에 적셔서 적층을 하고 뭐 짜고, 여기 아까 RTM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튜브를 넣어서 수지를 주입하고 반대쪽에서는 진공을 빼면서 수지를 빼내고, 여기 다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진공 완전히 유지하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자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런 복잡한 형상 만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만든 건 아니고 저랑 같이 일하는 연구원분, 이제 그분은 이제 복합 소재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근데 한번 그냥 CFRP 가지고 비교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만들어 봤더니 굉장히 이게 원래는 이렇게 볼록 하는 건데 전혀 그런 형상이 잘 유지가 안 되죠. 이건 CF로 카본 파이버로 만들었을 땐. 근데 CNT 섬유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드레이퍼빌리티라고 하죠. 저희 옷 입을 때도 이렇게 좀 뻣뻣한 옷이 있고 쫙 떨어지는, 쫙 감기는 옷이 있는데, CNT 섬유는 이런 드레이퍼빌리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형상에 이렇게 물리고 해도 굉장히 건전하게 잘 나와서 상대적으로 좀 작업자의 숙련도가 안 높아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크다라는 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차 해서 만들어 봤더니 이제 CNT 이 수지 복합 소재 내에 이런 CNT 섬유의 비율에 따라서 이런 전도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변한다. 생각보다 지금 전도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보시면은 전도도가 섬유가 한 40%밖에 없을 때에도 한 100은 나오고, 섬유가 한 70-80% 가면은, 이 재밌는 게 수지가 하나도 안 들어간 것보다 오히려 수지가 조금 들어간 게 더 좋거든요. 전도도가 더 잘 나오는데, 뭐 이유 중에 하나는 두께가 얇아져요. 수지가 들어가면서 이 에폭시라는 애들이 모노머로 있다가 경화되면서 고분자가 되면서 이 레디어스 오브 자이레이션이 작아지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작아지기 때문에 두께가 줄어듭니다. 이 복합 소재라는 게 원래 경화하면서 두께가 조금 줄어드는데, 이 CNT 섬유를 잡고 줄어들다 보니까 이 필름 자체의 두께가 조금 줄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한 값은 거의 그대로인데 두께가 줄어들어서 전도도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었고요. 강도도 마찬가지로 강도는 심지어 더 뉴턴값 장력 자체가 좋아지니까 두께까지 줄어들어서 훨씬 더 높은 이런 필름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이제 굉장히 얇은 이런 필름이고, 저희가 또 이제 사실은 조금 눈여겨보는 게 굽힘 쪽, 이런 압축이나 정확히는 이런 굽힘이죠. 이 방향의 힘을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 뭐 CFRP보다 아직은 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왠진 모르지만 강성이 좋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눈여겨보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CNT 섬유 복합 소재의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실험하기가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연구소다 보니까 기업에서 조금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그 니즈에 맞춰가지고 또 같이 연구하는 게 이렇게 카본 파이버
사이에다가 CNT 섬유를 하나 낀 하이브리드 형태의 복합체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장점이 일반적인 카본 파이버도 전자파 차폐를 하긴 합니다. 전도성이 있긴 있기 때문에 60dB 정도로 나쁘지는 않지만 우주항공용으로 쓰기에는 좀 부족한, 이제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이에 이렇게 한 장 껴넣으면은 갑자기 한 장 400마이크로에다가 10마이크로짜리 필름 하나 꼈더니 갑자기 80dB 되고, 이 위아래에도 꼈더니 100dB, 이제 기계의 한계까지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 이 전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D, 이 정전기 방지 효과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자파 차폐뿐이 아니라 이렇게 CNT 필름을 가운데다 꼈더니 이런 부품 강도 특성이 또 갑자기 개선이 되더라. 이 부분은 저희도 조금 의문인데 뭐 또 비슷한 연구를 하신 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희처럼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버킷 페이퍼를 넣는다든지 해서 이제 이런 부품 강도가 넣으면 이렇게 증가하는 연구를 보여주신 분들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400마이크로짜리 복합 소재에다가 10마이크로짜리 얇은 CNT 필름 하나 넣었더니 이렇게 부품 강도가 증가하고 표면 처리한 걸 넣으면 훨씬 더 증가하더라. 이런 결과도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양산 쪽에 적용해 보고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다양하게 정신없이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중심에 이제 저희 CNT 고성능, 생산성도 높고 강도도 좋은, 혹은 전기 전도도가 좋은 이런 CNT 섬유 합성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이런 초경량 복합 소재, EMI 쉴딩 이런 쪽에 쓰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뭐 같이 연구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CNT 대비 무엇과 비교했을 때 장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래핀 대비해서요? 아, 예. 일단은 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핀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잖아요. 이제 CVD 그래핀 계열이 있고, 이제 산화 그래핀이나 아니면은 소닉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플레이크 타입의 그래핀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CVD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성 이슈, 근본적인 그런 이슈도 있지만, 얇게 만드는 데는 굉장히 최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얇게 만드는 쪽으로는 이 그런 CVD 그래핀 필름이 뭐 CNT 필름하고 뭐 어떤 부분에선 더 좋고 어떤 부분에선 더 나쁘고 이렇게 경쟁 관계에 있는 건데, 여기서는 어쨌든 두께가 어느 정도 한 10마이크로 정도, 얇아도 뭐 몇 마이크로 정도는 나와야만 충분히 여기 전하들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너무 얇은 그래핀과 같이 막 몇 나노, 몇십 나노 이 정도로는 충분한 전도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두께가 필요하다 보니까 일단은 CVD 그래핀 필름을 쓰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플레이크 타입 이런 뭐 소닉이나 아니면은 그래핀 옥사이드를 만들어서 필름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에는 전도성이 사실은 CNT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낮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낮은 편이고, 기본적으로 단위부터가 보통 달라요. 보통 그래핀 이런 산화 그래핀 쪽은 지멘스 퍼 미터 단위를 많이 쓰는데, 보통 CNT 하시는 분들은 지멘스 퍼 센티미터, 이미 100배 더 높은 그 단위를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그냥 CNT에 바인더 넣어서 이렇게 만든 필름이랑 그래핀 필름이랑 비교해도 CNT 바인더 필름이 보통 전도도가 더 좋은데, 저희가 쓰는 이런 CNT 시트 혹은 CNT 파이버 기반의 필름은 바인더가 없는 CNT로만 되어 있는 필름이다 보니까 전도도가 훨씬 높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핀보다는 CNT가 좀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는 그냥 카본 블랙 사실 사용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배터리를 전문으로 하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CNT를 도전제로 사실 써보고 싶은데 이제 또 거기에서 또 최적 포인트를 잡아 나가는 과정이 또 너무 지리하고 오래 걸리니까 일반적으로 해오던 그런 레퍼런스 조건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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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 로딩량 좋으신 포인트입니다. 이게 로딩량 일단 요거는 로딩량을 저희가 한 5 정도로 둘 다 맞춰가지고 지금 본 거고요. 사실 뭐 조금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저희의 바람은 여기서 도전제도 CNT로 바꿔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이 로딩량을 제일 높은 거를 한 12에서 13 정도로 지금 맥시멈을 놓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CNT 도전제로 해서 20에서 40 정도를 해보고 싶은데 아직 거의 그거를 뭐 못한 것 뿐입니다. 야, 지금 카본 블랙이 베이스다 보니까 지금 10 정도를 맥시멈으로 보고 있고 앞에서 본 건 둘 다 5 정도의 값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요 부분을 뭐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도 아까 이렇게 0.1씩 굉장히 느린 속도에서 후막으로 갈수록 알루미늄 떨어지고 CNT 섬유 유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30C에서는 사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거든요. 알루미늄은 거의 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셀 구동이 아예 안 되고요. 예. CNT 필름은 얘도 물론 당연히 30C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꽤 높게 유지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까는 방법은 일반적인 닥터 블레이딩 물론 이제 장비로 하는 닥터 블레이딩 방법을 이용해서 했고요. 뭐 이거는 양면 셀은 아니고 그냥 단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맞으신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할 때 이 부분 앞에서 제가 페이지 순서를 잘못 넣어가지고 넘어갔는데 이게 CNT 원래 아까 제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물에 들어가지 않고 에어로젤을 바로 감아서 만든 CNT 시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솔벤트에 의해서 변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아예 처음부터 웨팅을 한번 하고 쓰는 경우가 많았고요. 근데 요 실험에서 한 필름들은 먼저 섬유를 만들고 걔네들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감아서 잘라서 이렇게 펼쳐서 만든 이게 왜 그러냐면은 CNT 섬유가 이제 아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얘네들이 건조될 때 다른 데 달라붙어요. 그래서 섬유끼리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건조가 되면은 붙어서 안 떨어지거든요. 찢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거꾸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감고 그대로 건조시키면은 이렇게 필름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라 가지고 바인더 프리한 이런 필름으로 저희가 만들어 쓰고 있고 얘네들은 이미 물에 한번 코아뷸레이션 돼 가지고 굉장히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포러스 하기 때문에 원래 전해질이 이쪽에는 전해질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여기에는 전해질이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장점인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속 율속 성능이 좋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포러스함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요쪽 전해질이 특히 후막으로 갔을 때 전해질이 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고속에서 굉장히 율속이 뛰어나다,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일부의 전해질이 조금 더 많이 쓰여야 하는 거는 있지만
하이 퍼포먼스 셀이라면은 그 정도는 감수해야만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되게 다양한 데서 오신 것들, 이렇게 관심사가 되게 다양한 게 되게 저로서는 되게 신기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EMI 쪽은 흡수가 있고 반사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뭐 강연하자면 이것만 해도 얘기해도 1시간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전도성 물질은 다 반사 차폐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은 거의 뭐 90% 이상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CNT도 마찬가지고, 맥신, 뭐 카본, 아니면은 다른 뭐 메탈 모두 다 반사 차폐가 기본이고요. 흡수를 하려면은 반사를 일단 안 해야 흡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도도가 일단 있으면은 이 임피던스 값이 공기 중에서의 이 웨이브 임피던스가 377옴인데 전도도 있는 소재들은 거의 뭐 1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치 빛도 굴절률이 차이가 크면은 반사되거나 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전자파도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피던스 차이가 크면은 반사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흡수를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거죠. 이미 반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흡수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비전도성 물질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CNT 소재는 뭐 흡수 메커니즘으로 하기는 힘든데, 저희가 최근에 그래도 한번 해보려는 게 합성하기에 따라서 좀 전도성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100 지멘스 퍼 센티미터나 그 이하로 낮춰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그라데이션 구조로 위에는 저전도성 필름, 밑에는 전도성 필름 하면은 반사되는 걸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이런 어쨌든 전도성 물질은 들어오기만 하면 흡수는 잘 하기는 해요.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흡수율을 높여보자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자성 소재나 아니면 유전 손실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 하이브리드를 해서 흡수율을 높여보자 이런 전략은 짜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이브리드한 거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53쪽은 요거기 때문에 요거 말씀하시는, 일단은 요 구핌 쪽은 뭐 어느 정도 뭐 아시겠지만 아마 복합 소재를 물어보신 걸로 봐서 관련 랩에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시는데, 예, 그렇군요. 그럼 뭐 CNT 섬에도 이미 많이 만져보셨겠네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구핌, 뭐 압축 이쪽은 사실 계면 결합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계면 결합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카본 파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걸 올리려고 뭐 사이징도 하고 표면을 거칠거칠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CNT 파이버는 기본적으로 계면 면적이 굉장히 넓다는 게 특징이죠. 이게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사실 계면 결합력을 저희가 IFSS 인터페이셜 시어 스트렝스 방법을 이용해서 찍기는 했는데 저희도 못 믿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대로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먼저 섬유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에폭시가 먼저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계면 결합력은 카본 파이버보다 훨씬 저희는 지금 좋다고 추측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 쪽은 계면이 아무리 좋아도 어쨌든 섬유 자체 본연의 강도가 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CFRP보다 떨어지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쓰인 CNT 섬유는 고성능은 아니에요. 이거는 구핌 강도를 찍으려면 아시겠지만 얇은 걸로는 못 찍거든요. 어느 정도 한 500 마이크론은 나와야 좀 이런 강성이 나와서 찍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껍게 하려고 조금 중성능의 CNT 섬유를 썼기 때문에 강도가 낮은 것도 하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면 결합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이 각각 CNT 하나하나의 또 강성이 우수하다 보니까 요 구핌 강성이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요 하이브리드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요런 거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이 CFRP에 수지에다가 CNT를 섞어가지고 이제 하면은 압축이나 구핌 강도가 증가한다. 이런 연구들은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문제가 수지에 CNT를 조금만 넣어도 점도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는 건데, 수지에다가 그렇게 못 넣는다면은 좀 생각을 바꿔서 아예 이런 매크로몰레큘한 이런 CNT
시트를 마치 수지에 분산한 효과가 나게끔 CF 사이에다가 넣으면은 유사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제 저희가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고요. 그런 메커니즘과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단면을 한번 봤더니 이 크랙이 지나가다가 CNT 시트를 만나면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휘어져 들어갑니다. 예, 거기서 진행을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강도와 강성이 같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네. 네. 이거는 요 에어로제 상태는 밀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밀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제 물이 들어오면은 물이 이제 특성이 표면 장력이 높죠. 표면 장력이 높으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게, 이 공기와의 계면을 최대한 덜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물의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CNT가 포빅하니까, 상대적으로 포백하니까 물보다는 다른 게 있으면 아마 더 좋을 거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CNT하고 CNT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혼자 있는 것보다 얘를 끌어와서 붙여서 자기가 이제 공기와의 계면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인 거예요. 아주 그냥 스키매틱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서 물이 들어가면서 이 CNT들이 끌어당기고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증발할 때도 동일한 이유로 증발할 때도 똑같이 또 한 번 줄어들어요. 예.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모여드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제어할까? 이제 그게 또 이제 방법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모여드는 걸 제어하느냐?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위에서 나오는 에어로젤을 뭔가 다르게 만들면은, 예, 이게 뭐 밀도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뭐 분포가 바뀐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이게 오그라드는 정도가 다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물성이 바뀌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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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메커니컬리 한번 잡아주면 오히려 물에 의해서 수축되는 게 덜해져 가지고요. 예, 오히려 물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포러스함을 유지하면서 한 번에 물을 만난다. 이게 사실은 베스트한 상태예요. 네, 뭐 비슷하게 해봤습니다. 뭐 아이디어하게 실험은 못 해봤지만, 예. 이제 다들 밥을 먹으러 가셔야 하지 않을까요? 네. 네. 뭐 아까 뭐 짧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CF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구조체로 쓰기에는 낭창낭창해요. 구조체로 쓰기에는 너무 펄럭펄럭하니까 못 쓰지만, 또 이렇게 형상 같은데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굉장히 세밀한 형상 같은 데에다가 쓰기에는 생각보다는 빳빳해요. 예. 이렇게 빳빳해가지고 이렇게 모양 잡기도 힘들고 잡아놨다가도 다시 풀리고,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작업하시는 분들 보면, 저희는 기능복합재료 연구실인데 저희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안 하는데, 옆에 이제 성형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장인이거든요. 장인이 따로 없습니다. 와, 막 꼼꼼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CF는 이게 너무 딱딱해서 형상 맞추기가 힘들고 잘 풀린다. 근데 CNT는 이게 뭐 옷으로 치면은 굉장히 몸에 잘 휘감기는 옷 같은 거죠. 굉장히 형상 자유도가 높고, 그리고 딱 잡아주면은 잘 유지되어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 백큐um 딱 당기면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습니다.